안녕하세요. 시리얼 킬러의 전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당부했으며,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월 19일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만 5세 입학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만 6세가 된 다음에 3월, 한국 나이로 8살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겁니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 사이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목적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시행 초기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를 감안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만 5세 입학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의견으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한국유아교육학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13개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공론화 한 번 없는 폭탄 던지기식 조기 입학 정책이라면서 오는 8월 1일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죠. 정의당도 150만 명의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만 5세 조기 취학이 아닌 자유로운 놀이가 보장되는 질 높은 유아 보육 교육이라면서 오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반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언론에서 온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학제 개편 정책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사적 모임하고 폭탄 던지듯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면서 이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고 무책임의 극치로 모여 학부모로서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전체위원회는 맥락과 교육을 모르는 장관을 앉혀놓고 이미 결론 난 정책을 추진해 피해 학생 수백만 명을 만재 태세하면서 만 5세 30만 명을 4년에 걸쳐 25%씩 조기 입학시키면 피해 학생은 150만 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만 6세 입학 학생 30만 명과 만 5세 입학 학생 7만 5천 명이 4년에 걸쳐 한 학년에 섞여 공부하게 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1살 어린 학생은 학교 생활과 내신 등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며 대입 경쟁에서도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피해는 평생에 걸쳐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나타날 것이기에 박근혜 정부도 추진해 회의적이었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긴 한 건가라며, 초등 1학년 때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부모나 격려 단절 여성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돌봄 공백과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여서인데, 7살에 입학하면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죠. 또한 정부가 2025년 만 5세 입학 첫 대상자를 분류한 2019년 1월부터 3월생 아이를 둔 부모들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2019년 2월생 아이를 뒀다는 한 부모는 아이들은 한두 달 차이로도 신체 정서 발달에 격차가 큰 경우가 많은데 입학 또래들과 최대 1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걱정했죠. 그러면서 한글부터 시작해 더 이른 나이에 사교육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보듯 뻔하고,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초등 입학을 앞당겨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현장 반응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종이 돌봄이 가능한 구조지만 초등학교는 다르다며, 특히 1학년의 경우 수업 종료 시간이 더 빠르고 돌봄 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도 인원 제한이 있어 지역에 따라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해마다 추첨 전쟁이 일어난다고 알려집니다. 또 맞벌이를 하며 8세, 4세 자녀를 뒀다는 학부모는 첫 아이 입학하면서 돌봄 교실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아이는 4교시, 5교시 끝난 후 태권도, 미술학원 등으로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데 이걸 7살부터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는 또 죄인이 된 기분이라며, 정부가 2025년까지 현장 시스템과 인력을 보충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당장 1학년 담임 기피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7세 입학 아동들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화장실 이용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교사들의 손이 훨씬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서이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은 전날 정부 발표 이후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만 5세 초등 입학 연령 단축 방안에 대한 교원단체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죠. 교총은 1일 오후
유초중고 교원 16,662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097명 94.7%가 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62명 5.3%로 조사됐죠. 교총은 이번 설문은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단 3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나 이례적으로 1만 명이 넘는 교원이 응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는 이유를 꼽은 응답자가 8,760명 82.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 반대 논거로는 학령기가 중첩되는데 따른 교사, 교실 확충 등 여건 개선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 563명 5.3%. 만 5세에서 6세 향후 상급학교 진학, 대학 입시 및 취업 등에서 많은 학생과 경쟁해야 한다. 442명 4.1% 등의 이유가 꼽혔었죠. 찬성하는 교사 중 가장 많은 180명 1.7%는 아이들의 신체비 인지 발달 상태가 좋아져 단축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었는데요. 적절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지금처럼 만 6세를 꼽은 교원이 9,080명 85.2%로 가장 많았고 만 7세 연장을 뽑은 교원이 957명 9%로 뒤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 추진과 관련해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혀 또 한 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교육부 발표대로 향후 4년간 입학 연령을 앞당길 경우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동급생이 돼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예시를 든 것일 뿐이라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정책과 방향을 어린아이들이 정말 생각을 하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재하고 있는 만 5세 입학제에 대해 졸속 학제 개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공식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하죠. 조 교육감이 2일 낸 성명에서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다시 중요한 국가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죠. 조 교육감은 언론에서 교육부가 이번 만 5세 입학제를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교육청은 물론 시도교육감 협의회에도 미리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성명에서 이번에 발표 학제 개편안은 대서 공략도 없었고 인수위 과정에도 느닷없이 등장했다. 교육부 내부 논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만 5세를 발달에도 맞지 않은 초등학교에 조기 취학시키도록 하자는 개편안은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그 근본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는 유초, 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면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표한 정책이 초등등 교육재정을 쪼개어 고등교육재정으로 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학제 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이 있는다고 비판했었죠. 또한 조 교육감은 대통령의 취향 영역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면서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교육 시작 시기가 혹시 국제적으로 봤을 때 늦은 편이어서 이런 정책을 내놨을까요?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초등교육 시작 시기는 국제적으로 늦은 편이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을 제외한 미국, 독일, 일본 등 OECD 가입국 대부분은 초등교육을 6살에 시작하고 3살에서 5살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해당 지표에서의 보육과정은 유아가 학교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여러 교과에 요구되는 선행적인 이해와 함께 문자, 언어 및 수학의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초등교육 과정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업 중심 과정에 참여하기 전 유아주도 자유놀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유아의 인지기능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등교육과는 다른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반도체 관련해서만 일하기를 위해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옛말에도 나왔듯이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100년 후까지의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앞일을 미리 준비하여 방법이나 절차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교육도 그 바탕을 멀리 계획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교육 정책, 입시 방안,
교육기관 평가의 기준 등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혼란만 주는 건 아닐까요? 박 장관이 2일 오후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도 취학 연령 하향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은 아이들이 조기 양질의 공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학부모 단체 대표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 장관의 발언은 교육체제와 교육 용어에 대한 착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만 공교육이 아니라 유아교육도 공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은 학원 등 사교육과 달리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공사립교육기관의 교육을 뜻한다고 하죠. 법에 따라 유아를 위한 국가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적용을 받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도 공교육이라고 합니다. 유아교육 관련 국제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지난 4일 국회 토론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유아교육도 공교육인데 자꾸만 왜 유아들을 공교육에 편입시킨다는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미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유치원은 학교이고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진행을 위해 국가 예산 7조 이상의 재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팀장은 이미 유아교육은 공교육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왜 또 공교육을 집어넣겠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이 공교육과 의무교육이란 용어를 헷갈린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모두 공교육이지만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달리 의무교육기관이라고 하죠. 만약 만 5세 유아를 의무교육 체제로 편입하려고 이번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면 만 5세가 꼭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해야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 선진국처럼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박 장관이 전한 윤 대통령의 발언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돌봄센터는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만 5세 입학 추진과는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돌봄센터를 다니는 대상을 잘못 알고 착각을 일으켰는데도 박 장관이 이를 바로잡아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 보고 뒤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말도 꺼낸 바 있습니다. 애초에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 여건에서 2년 앞당길 때 나오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 때문에 일단 1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이죠. 교육부 애초 계획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아니라 만 4세 입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 추세는 만 5세 입학 사례도 거의 없을 뿐더러 만 4세 입학은 극히 드물다고 하죠. OECD 교육지표 2021을 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 이상인 나라는 38개 회원국 가운데 34개국입니다. 만 6세인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26개국이고 만 7세인 곳은 8개국입니다. 반면 만 5세인 곳은 3곳뿐이며 유일하게 영국만 만 4세에서 5세에 입학하고 있을 뿐이라고 확인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 추진을 놓고 교원들의 반발도 역시 거세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하죠. 특정 기간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교원 한 명이 떠맡는 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 탓입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인 신모 씨는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이 대다수 과목을 가르친다. 매시간 문제풀이, 서술형 평가, 교과 채점까지 하면 쉴 틈이 없다며 학생 수가 몇 명만 늘어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교사 혼자서는 교육이 필요한 만 5세 수준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 일일이 신경 써주기 힘들 뿐더러 제대로 된 수업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학제 개편안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었죠. 서울 송파구에서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 조모 씨는 만 5세는 발달 특성상 15분에서 20분의 활동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다면서 과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달래며 4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가 따로 챙길 수 없는 환경은 만 5세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교원 아이 모두 힘들어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을 비롯한 30여 개 교원 학부모 단체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취약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었습니다. 교총, 학유업 등은 또한 지난 1일 대통령실에 초등입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었죠. 학유업은 성명을 통해 2025년부터 아무리 25%씩 입학시킨다고 해도 학생 수의 급증을 피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교실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편하는 중차대한 정책을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전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과 어떠한 상의 없이 진행하여 이른바 교육청 패싱 논란이 일자 지난 3일 급하게 마련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며 불통의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부총리는 기자들 질문마저도 피하는 불통 논란까지 이어졌죠.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박 부총리는 미리 준비한 발표문만 낭독한 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고 다급히 이동하다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여론 청취에 나서겠다는 박 부총리가 침묵을 일관하자 소통부재라는 지적에다 현재 사퇴론까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정책들은 몰라도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 정말 신중에 기울여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만 5세라면 6살인데 그 아이들이 그 나이부터 벌써 학교에 들어간다면 그 나이대에 경험해야 하고 체험해야 할 소중한 것들을 대려 놓치는 건 아닐까요? 또 케어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교사로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런 중요한 문제를 왜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과 어떠한 상의나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장 하는 것처럼 발표했냐는 것일 겁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아이를 둔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용감해지고 위대해집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서부터 시작하여 박준일 교육부 장관의 자각 없는 행동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에게 그 나이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24%로 떨어진 지지율은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인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